고스에듀 국어 강사 나연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단어와 사전 활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사전 활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면 굉장히 다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만 알아두면 문제는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어들의 의미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크게 단어의 의미 관계는 6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이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유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유의, 그래서 의미가 같거나, 근데 사실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비슷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가끔, 덜어, 이따금, 드문드문, 때로, 간혹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서로 의미가 조금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같지는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의관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장을 주고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러잖아. 예를 들어볼게. 아름답다와 예쁘다가 있어. 그렇지? 근데 영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지? 그리고 영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문맥 안에서 단어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어의 의미를 변별할 때 이 유의관계 같은 경우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의관계라는 건 의미가 비슷하지만 그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바로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반의관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의관계는요, 여기에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무엇이야? 대립하는 의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얘들아, 봐봐. 중요한 것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반의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거야. 반의어들은 그들 사이에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있으면서도 봐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 한 가지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때 의미 요소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줬어요. 보시면 남자라는 말 속에는요. 요 4가지의 의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라는 것은 그 생물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면 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봐봐. 남성이라고 하면 생물이고 사람이죠. 그 다음에 동물이면서 인간이야. 그리고 플러스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아래 여자는 어떠냐? 똑같이 생물이면서 동물이면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남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의관계가 되려면요. 다른 의미 요소는 다 같아야 하고, 그치? 딱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반의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얘들아, 할아버지와 손녀는 반의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봐봐. 할아버지와 손녀는 우선 나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성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의관계가 되려면은 딱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져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손녀는 반의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의관계는 바로 이렇게 한 가지 요소만 달라야 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상하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하관계는요, 말 그대로 상의어가 이 하의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의미상 상의어가 이 상의어인 동물이 하의어인 척추동물을 포괄하고 있어.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의미 요소로 본다면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의미 요소로 본다면 요거에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이 동물이라고 하는 의미 요소에 플러스 척추동물은요. 이 동물의 의미 요소를 다 포괄하면서
이 척추 동물만의 의미 요소가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의미 요소의 관계로만 본다면은 오히려 하이어가 의미 요소가 조금 더 많다는 거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말 그대로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 의미의 구성 요소가 되는 의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계는 전체인데 그 시계의 부분이 시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나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 사람 중에서도 뭐가 있어? 여기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다 부분 전체의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다의 관계인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사전 활용해서 응용해서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다의 관계를 먼저 학습한 다음에 뒤에 사전 활용과 연결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게 얘들아, 이 다자가 많을 다자야. 그래서 의미가 많은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사전을 찾잖아. 그럼 선생님한테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 의미가 여러 개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인데 여기 중에서 어떤 것이 여기 이 단어의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다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어는요,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사전을 찾아봤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일 있죠.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중심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들은요, 그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변 의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전에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있는 1번의 의미가 바로 중심 의미,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심 의미에서 확장돼서 사용된 주변 의미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오늘 찾아봤어요. 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 손으로 잡다의 손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손은 신체의 손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중심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두 번째, 손이 부족하다. 정말로 손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좀 무서운 일이긴 한데 이 손이 부족하다는 건 바로 일손, 손의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손의 의미로 사용된 주변 의미가 되고요. 또는 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정말 손에서 자라진 않았고 여기는 할머니의 노력이나 뭐 이런 이게 할머니의 배려 뭐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변 의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단어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미 그것이 중심 의미고요. 나머지는 주변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섯 번째로 동음, 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눠보자. 동음, 소리는 같은데 이의 뜻이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다리는요, 사람이나 물체의 다리, 그러니까 무언가를 떠받치고 있는 다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리는 봐봐. 서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그러니까 연결하는 의미로서의 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요, 봐봐. 소리는 똑같아. 다리 소리는 똑같지만 바로 뭐가 되느냐? 의미가 아예 다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음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사전에 실릴 때 얘가 다리 01이면 얘가 다리 02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표제어가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뭐 다리 01 또는 다리 02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동음이 관계구나 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이어와 동음이어가 생각보다 헷갈리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와 동음이어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다이어와 동음이어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선 다이어는요. 하나의 표제어로서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단어들의 의미상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이어는요, 각각의 의미,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인식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동음이어는요, 서로 다른 표지어에 의미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유연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사전을 활용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사실 문제를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꼭 선생님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전의 활용을 한번 보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봐봐. 묻다 0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것이 무엇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전의 표제어예요. 그리고 동일이 있기 때문에 얘가 묻다가 동음 이의 관계가 있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묻다 01이 있으면 묻다 02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음 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묻어, 묻으니, 묻는 이런 식으로 봐봐. 어간에 이렇게 어미가 붙는 것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활용하는 양상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배웠죠? 활용은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것을 얘기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자. 동사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배웠던 뭘 주느냐? 품사에 대한 이제 정보도 같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하세요.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봐봐. 묻다는 서술어입니다.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에서 무조건 모든 단어는 주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주어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주어 이외에 뭐가 필요하느냐? 뭐뭐에로 붙는 부사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서 빼놓은 거야. 주어에 부사어를 요렇게 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서술어의 자릿수. 그렇지? 그러면 얘는 두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묻다 같은 경우는 주어 이외에 부사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볼 때는 두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서술어 자릿수면 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지?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쵸? 이게 없다면 만약에 이 표제어가 동사나 또는 형용사일 경우에는요. 한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사용된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예시를 정확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문제를 보면은요. 표제어 하나만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표제어가 2개 정도 같이 나와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얘가 봐봐. 묻다 똑같은 묻다인데 3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묻다 01과 묻다 02는 뭐냐? 묻다 03은요. 바로 동음 이의 관계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봐봐. 단어가 의미가 지금 1, 2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2개 이상이 있는 경우가 바로 뭐다? 다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묻다 03은요. 다의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묻다 03은 다의어이면서 묻다 01과는 동음 이의 관계가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관용구 속담, 이 묻다를 활용한 관용구나 속담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한번 보자.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봐봐. 주어, 목적어, 부사어까지. 그치? 그래서 얘는 총 3자리의 서술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사전을 활용한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만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 주면은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 다음에 뭐 많이 틀리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꼭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단어와 사전 활용하기에 대한 것들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사전 활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학습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